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추석에는 아무래도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선물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참 고민되는데요. 자, 투자만큼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민하시지 않게 종목부터 시장 대응 방법까지 저희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냥 방송 함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지구를 살리는 투자. 탄소 배출권.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바로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에 황금 열쇠를 쥔 기업. 자,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종목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꼭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좀 너무 어렵다 하시면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오늘의 주식비기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죠.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외 다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사부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그리고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백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국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또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또 변동성이 커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요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이번 주 계속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어제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 시장에서 조금씩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금 낙폭 많이 줄여온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전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좀 들어오면서 매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수를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을 매도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연출할 거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은 선물을 쪽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을 이어가진 않고 있고요. 옵션 쪽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은 콜을 매수하고 있고 풋은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추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음 주는 저희가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석이 끝난 이후에 FOMC 회의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시장이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별적인 접근, 사실 이번 주에 추천을 드렸던 STN, S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7, 8%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블랭크 마스크와 관련해서 좋은 상승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개별 종목으로 향해서 접근을 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좀 시장 대응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부님 이야기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유효해 보이는 그런 장세인데요. 사부님 그러면 지금 좀 주목하고 계신 이슈라던가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사실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탄소 배출권이라고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탄소 배출권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이 왜 안 오나 했어요. 혹시 MC님은 탄소 배출권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요새 갑자기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정해서 여기까지만 배출해라 이렇게 만드는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탄소 배출권은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그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실가스의 배출권이 남는다면 그 부분을 팔 수도 있고요. 만약에 초과적으로 더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사는 그러한 부분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여기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정부, 각 세계 나라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인데요. 탄소 배출권 이것을 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환경 파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당연히 좋은 실적까지 거둘 수밖에 없는 게 탄소 배출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연초 이후에 현재 가격이 약 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의 ETF인 KRBN 같은 경우엔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N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ETF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 시장이 그만큼 뜨겁다, 관심이 높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높다, 뜨겁다라는 부분도 정답이긴 한데요.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걸 사실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고 우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해야 하는,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성장성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성을 가졌기 때문에 돈이 쏠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올해에만 6.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따져보자면 약 7,634억이나 되는 돈인데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뭐 따져봤을 때 1조가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한번 보자면 거의 자금 유출이 없습니다. 이후로는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도 탄소 배출권은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 가격 또한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거래하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MC님은 혹시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이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이걸로 지금 거래를 하고 돈이 오고 간다라는 게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탄소 배출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탄소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의 분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할당 배출권이고요. 두 번째는 크레딧 배출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어만 듣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또 어렵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할당 배출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당량이라는 것을 일단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무 감축별,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할당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감축 주제는 기간 말 실제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국가에 제출하고 제출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을 때 이 부분을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초과하게 된다면 그걸 다시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바로 할당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글로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A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만약에 탄소 배출을 했을 때 남는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B 기업은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돈을 주고 탄소 배출권을 사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할당량 배출권이 아마 흔히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넘는 부분은 사실 다른 부족할, 그러니까 덜 배출한 업체한테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러한 방식을 할당량 배출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크레딧 배출권입니다. 크레딧 배출권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크레딧 배출권 같은 경우 할당량 시장에서 약 보조적인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할당량 배출권, 이게 거의 주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레딧 배출권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딧 배출권 같은 경우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특별한 노력 없이 현재 경제활동을 지속할 경우 베이스 라인보다 온실가스가 감축되었을 경우 그 부분을 크레딧으로 발행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말을 하지만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크레딧 배출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면 선진국의 나라가 있고 개도국의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도국의 나라는 당연히 자금과 기술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을 상당히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탄소 배출권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을 투입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도국에서는 원래 예상한 것보다는 온실가스, 그러니까는 탄소 배출이 상당히 적어지겠죠. 그 부분을 자금이나 기술을 준 나라한테 가져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다라기보다는 물론 자금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술까지 더해져서 그러한 크레딧으로 받아가는 방식이 크레딧 배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크레딧 배출 방식은 사실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크레딧 배출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한 자금과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업과 기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사고 파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비중을 보자면 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크레딧 이 배출권이 10% 정도?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탄소 배출권에서 크레딧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할당량 배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당량 배출권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 비중에 말씀드렸지만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크레딧 배출권 같은 경우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물량이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인정한 기관으로 공식 인정이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로 인해서 사실 크레딧은 크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할당 배출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당 배출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거래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길래 어떠한 형태로 거래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현재 할당 배출권 같은 경우엔 선물 거래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주식시장의 파생 상품에 거래가 되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석 때 가족들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쨌거나 그러면 이 배출권도 선물처럼이면 월말에 이렇게 결제가 되는 그런 방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거래는 됩니다. 하지만 정산을 했을 때 특정 기간에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선물 형태로 현재 거래가 되다 보니 최근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기적인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투기적인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가격이 크게 왜곡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기적인 거래가 왜 늘어나게 됐을까요? 글쎄요. 이 시장이 좀 핫하다고 생각해서 자금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투기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부터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약 80%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투기적인 자금, 투기적인 거래를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사실 탄소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탄소 배출권을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탄소 배출권이 너무나 비싸져 버린다면 사실 안 하게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펀더멘탈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경기 회복이 현재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그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규제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자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상승에 사실 투기적인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상승폭이 좀 더 가파라졌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투기적 순포 시장 증가와 함께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실 탄소 배출권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 규제 대상 기업들 같은 경우엔 탄소 배출권 가격 급등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하기 때문이죠. 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가격이 그렇게 올라버린다면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더불어 연말까지 부족한 할당량을 거의 확정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급등하고 있는 이 가격 어떻게든 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러한 부분 때문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투기적인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탄소 배출권만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투기적인 거래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더 급등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것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수익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가져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까지는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을 만약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좀 기다려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석 연휴가 좀 기다리고 있지만 이러한 재료가 있는 종목을 사게 된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정말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 탄소 배출권, 여기에 오늘의 주식 빅이 힌트가 숨겨져 있었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활발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슈도 체크해봤으니까 이제는 주식 빅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의 주식 빅이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정밀화학 제조업. 자, 정밀화학 제조업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1장 공개해 주시죠. 네, 기업 소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는 정밀화학 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암모니아, 벤젠, 화학 제품을 원료를 받아 건설, 산업, 그리고 화학산업 같은 경우에 원부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구매처를 한번 살펴보자면 남해화학과 GX 칼텍스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매우 좋은 실적과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앞서 이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획득한 탄소 배출권을 국내 시장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지금 매출 비중만 보자면 탄소 배출권을 통한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매우 좋은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연말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탄소 배출권 올해에만 가격을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올해에만 상승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막 시작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 급한 상승세가 초입 구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권은 사실 그전부터 이야기는 나오곤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이 거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모습 때문에 연초부터 80%라는 가격 상승을 보여준 것이고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충분히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탄소 배출권을 하고 있는 사업, 사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실적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급등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도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6월 30일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3분기부터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자의 개입 허용 및 유상 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확대 적용이 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2차 계획 기간 종료 후 6월 30일부터 모든 기업에 대한 배출권이 정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권의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는 건 본격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 또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만 봤을 때도 충분히 이러한 좋은 요소들이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 앞서 제가 이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적인 요인을 봤을 때도 충분히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장을 그리고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현재 탄소 배출권의 거래를 100% 스팟 거래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스팟 거래 가격이 이전에 제시한 것은 3거래 평균 가격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달 평균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3개월 평균 가격을 판매를 하고 있다가 왜 최근에 한 달 평균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다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3개월 평균으로 내는 것보단 한 달씩 끊어서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3개월 평균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개월 평균 가격보다는 최근 한 달 평균 가격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탄소 배출권 연말까지 무조건 구매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한 달 평균 가격으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요. 이를 통해서 매우 좋은 이익까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매우 좋은 호실적이 사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타이트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 실질 탄소 가격 및 배출권 가격 상승은 당연하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회사는 탄소 배출권 판매로 굉장히 큰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실적을 발표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분명히 큰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방향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오전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료가 있는 업체들을 만약에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가져갈 수 있고 수익 또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시점에서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지는 굉장히 좀 오래됐죠. 하지만 이 탄소 배출권이 이제 막 거래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은 결국에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시장에서 자기의 입지를 조금씩 다져나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의 이 주식 비기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시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재무제표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이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장 탄소 배출권 기대.
자, 탄소 배출권으로 인한 실적들이 이제 조금씩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재무제표 상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매출액 같은 경우 3,8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54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15.5%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실적에서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탄소 배출권, 이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탄소 배출권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6월 30일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반기 실적에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네, 맞습니다. 상황이겠네요. 사실 이 회사는 탄소 배출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업인 사업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탄소 배출권이 이 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은 현재로서는 아직 크지가 않습니다. 본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본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세, 그러니까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서도 28% 그리고 15%라는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더해져서 탄소 배출권이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의 성장성은 이미 앞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 실적은 정말 기대를 해봐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매우 좋은 실적, 호실적으로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만큼의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 대비로 부채가 상당히 좀 적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권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할 때 투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공장을 짓거나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는 이루어지되 부채 부분에서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 재무적으로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2019년, 2020년에 안 좋은 실적,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안정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는 분명히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투자 마이너스 2018년과 2019년 처음에 탄소 배출권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는 충분히 좋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가 플러스가 좀 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회사는 꾸준하게 투자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플러스가 된 것은 금융자산에 투자한 부분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을 따져봤을 땐 투자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오히려 같고요. 투자를 잘해서 지금 이 재무제표 상태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나아가야 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금융자산 쪽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로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활동으로는 지속적으로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를 보면은 현금 흐름표에 뿔마마 오랜만에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시총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채 비율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는 지속적으로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만 보자면 부채 비율이 2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1600%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주목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상반기만 따져봤을 때 본업에 대한 실적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매출액 증가율을 봤을 때 28%, 영업이익 15%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가졌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실적을 계속해서 반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매출액을 한번 보자면 매출은 824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1,170억입니다. 10억 단위여서 네. 매출액은 8,240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PER을 한번 상정해 봤을 때 12.3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탄소 배출권 충분히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엔 PER 12.1배, 그리고 2023년에는 무려 10배 이하인 9.8배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PBR 같은 경우에도 1.6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저평가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서 평균치를 내긴 좀 어렵습니다만 글로벌 평균 업체의 탄소 배출권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점, 6월 30일부터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3분기 실적에서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꼭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환경 관련 테마들이 미국 대선 시점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다가 좀 주춤한 감이 있었죠.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은 탄소 배출권 이제 막 시작인데 이거 재무제표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랬었는데 일단 이 종목이 본업이 또 따로 있는데 그 본업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재무제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본업 참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도 매력이 상당한데요.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과 함께, 종목명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다 짚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얼마나 안정적인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차트도 보셔야 되겠죠. 자,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장, 핵심은 탄소 배출. 자, 이 종목은 결국에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포인트가 이 탄소 배출, 탄소 배출권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차트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2015년,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을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당연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차트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먼저 주봉을 맨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일봉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사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이 회사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실적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주봉에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2018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걸까요? 글쎄요. 주가 최고 실적으로 해서 상승을 했었다가 주가가 빠진다면 뭔가 실적에서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탄소 배출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본업 부분에서 있었을 때 분명히 실적에 대한 하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주가가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주봉상으로는 봤을 때 추세 라인이 좀 길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5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중반,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는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일 주봉과 120 주봉을 현재 20 그리고 5, 10 주봉이 현재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데드크로스라고 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났을 때 최소한 2, 3년에 걸친 하락 국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 국면에는 어떨까요? 반대 국면에서 만약에 골든크로스가 주봉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2, 3년에 걸친 추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작년 하반기쯤에 그 골든크로스가 주봉상으로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실적 상승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업 성장에 더해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승 추세의 초입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이 종목은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캔들상으로 봤을 때도 이 주봉상의 위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주봉상의 위치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종목을 보시면 긴 기간의 박스권의 형태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과매도 구간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시장의 하락이었죠. 사실 코로나 처음 터졌던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한 2020년 3월 즈음을 저점으로 만들어서 네, 다 맞습니다. 저 비슷한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박스 하단이 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회복을 하면서 다시 박스권 내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2015년부터 6년, 7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봤을 때도 사실 이 종목은 현재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18년에 이 박스권의 형태를 뚫고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최대 실적으로 인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을 이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박스권 형태로 갇힌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한 부분은 본업에서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사업을 투자를 한 것은 아니지만 탄소 배출권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실적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주봉상으로 박스권 돌파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 박스 상단권이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급 가격 수준에서 박스권 상단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 추세 상승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일봉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의 돌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윗꼬리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일시적인 돌파라기보다는 이제는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상으로 박스권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세 상승의 초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봉상으로 분명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주봉상으로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도 이제는 탄소 배출권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실적을 보여줬을 때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는 완성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이슈와 종목 설명을 드렸을 때 탄소 배출권의 가격 상승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실적,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분명히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완성, 상승 추세의 완성을 분명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그때쯤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전부터 미리 한번 매수를 해보자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충분히 지금 자리
자리, 너무나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현재 이평선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일선과 11선, 21선, 61선, 121선, 장기 이평선인 241, 481선 모두 다 현재 우상향 패턴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이 우상향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로 봤을 땐 기술적으로는 21선이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 리스크가 없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봉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세, 지금 위치로 한번 보자면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완성은 3분기 실적 발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의 과정을 봤을 때도 충분히 추세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매수를 과감하게 하셔도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리에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추세 상단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도가 가능,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거의 무조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적인 것도 그렇고 밸류적인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도 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종목은 정말 확실한 종목 챙겨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들을 이 종목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향성 자체가 참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오셔서 정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픽이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말만 앞두고 있어도 시장이 참 주춤한 모습 보이는데 오늘은 또 더군다나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참 변동성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는 또다시 반등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금 강보합권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강보합권으로 좀 올라선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힘들게 시장 대응하셨을 것 같은데 자, 사부님,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자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전장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적인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거기다 우주 항공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별적인 접근으로 오늘장 전략을 한번 따져보자면 오늘 오후장만 한번 바라보면 개별적인 종목 접근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긴가점, 그러니까
저희가 추석 이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지금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저희가 추석 연휴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크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과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선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는 관점을 가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종목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 종목 이제 잠시 후에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오늘의 주식비기 종목 정말 짧게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탄소 배출권이 시작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서 탄소 배출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업에서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상반기 실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밸류에이션 매력 그리고 차트적 기술적인 좋은 위치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에 좋은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노란톡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